사자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100번 가운데 약 25번입니다. 백상아리는 약 50번, 독수리는 그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은 누구일까요?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대한 맹수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동물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곤충입니다. 클립 하나보다 가볍고 우리 주변의 연못과 하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곤충, 바로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먹이를 놀라운 정확도로 붙잡습니다. 일부 관찰 기록에서는 사냥 성공률이 90%를 넘었습니다. 특정 실험에서는 무려 95%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100번 공격하면 95번 성공하는 셈입니다. 어떤 대형 포식자도 이 수치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잠자리를 물가를 날아다니는 아름답고 해롭지 않은 곤충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손가락만 한 이 생명체가 어떻게 지구 역사상 가장 정확한 사냥꾼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왜 3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놀라운 사냥 능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잠자리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비행 곤충 집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자리의 조상은 지금으로부터 3억 년도 더 전인 석탄기에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규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룡은 약 2억 3천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은 약 1억 3천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는 꽃도 없고 꿀도 없고 새도 없던 시대부터 이미 지구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상에는 양치식물과 속세류 그리고 거대한 습지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잠자리는 지금과 크기가 달랐습니다. 석탄기 대기의 산소 농도는 최대 35%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산소 농도는 약 21%입니다. 곤충은 폐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통과하는 작은 관, 즉 기관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대기 중 산소가 많을수록 곤충은 더 큰 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메가네우롭시스입니다. 메가네우롭시스는 오늘날 잠자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멸종 곤충입니다. 양쪽 날개를 펼친 길이가 최대 70cm에 달했습니다. 성인의 팔 길이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비행 곤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메가네우롭시스 복원 모형을 처음 본 사람은 이상한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잠자리를 물가를 스쳐 지나가는 작고 반짝이는 점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3억 년 전에는 매만한 크기의 잠자리 친척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의 산소 농도는 낮아졌습니다. 거대한 곤충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의 기본적인 신체 구조는 살아남았습니다. 내장의 날개, 반구처럼 튀어나온 커다란 눈, 먹이를 붙잡기 위해 앞으로 모인 다리, 그리고 공중 사냥에 최적화된 몸. 오늘날 잠자리와 실잠자리가 속한 잠자리목에는 약 6,500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살아가며 열대 지역부터 아한대 지역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잠자리의 기본 설계는 너무나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진화는 이 구조를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자리의 몸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조율된 도구들의 집합입니다. 바로 공중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리의 머리에는 두 개의 거대한 겹눈이 있습니다. 각각의 눈은 약 25,000개에서 3만 개에 이르는 작은 렌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눈은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잠자리의 시야는 거의 360도에 가깝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을 거의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사각지대는 목 뒤쪽의 아주 좁은 부분뿐입니다. 잠자리 뇌의 약 80%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눈을 가진 곤충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시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관찰 기계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날개를 보겠습니다. 잠자리에게는 4장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날개는 다른 날개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곤충은 앞날개와 뒷날개가 연결되어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잠자리의 날개에는 각각 독립된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잠자리는 앞으로 날 수 있습니다. 뒤로도 날 수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공중의 한 지점에 그대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시속 50km가 넘는 비행 속도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리를 보겠습니다. 잠자리의 6다리는 모두 앞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비행 중 다리를 모으면 그물이나 바구니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잠자리는 땅 위를 걷기 위해 다리를 사용하는 곤충이 아닙니다. 잠자리의 다리는 먹이를 붙잡기 위한 사냥 도구입니다. 공격하는 순간 6다리는 불과 몇 분의 1초 만에 먹이 주변으로 닫힙니다. 한 번 그 안에 들어온 먹이는 빠져나갈 공간을 거의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잠자리의 사냥은 더욱 놀라워집니다. 잠자리는 먹이를 단순히 뒤쫓지 않습니다. 먹이가 도착할 장소를 미리 계산한 뒤 그 지점으로 날아갑니다. 대부분의 포식자는 현재 먹이가 있는 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사자는 얼룩말이 있는 방향으로 달립니다. 매는 비둘기가 있는 곳을 향해 급강하합니다. 이것이 추격입니다.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위치를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잠자리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잠자리는 먹이가 몇 분의 1초 뒤에 어디에 있을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모기가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모기가 곧 도착할 지점을 향해 날아갑니다. 연구자들은 고속 카메라로 잠자리의 사냥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잠자리가 먹이의 모습을 자신의 망막이 특정 지점에 고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먹이의 영상이 망막의 같은 위치에 계속 머문다면 잠자리는 올바른 요격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일정 방위각 유도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유도 미사일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사용됩니다. 무게가 몇 밀리그램밖에 되지 않는 뇌를 가진 곤충이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미사일과 비슷한 항법 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자리는 대개 먹이의 아래쪽과 뒤쪽에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점처럼 보이도록 비행 경로를 계속 수정합니다. 이것을 운동 위장이라고 합니다. 잠자리는 실제로 먹이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의 시야에서는 잠자리의 위치가 배경에 비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모기에게 잠자리는 멀리 있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무언가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모기가 상황을 이해했을 때는 이미 잠자리의 다리가 몸을 감싼 뒤입니다. 일정 방위각 유도라는 개념을 인간이 수학적으로 정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는 바늘 끝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신경계로 이 계산을 자연스럽게 수행합니다. 잠자리가 하늘의 사냥꾼이 되기 전 그것은 물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물속에서의 삶이 더욱 섬뜩합니다. 잠자리는 물속이나 물가의 식물에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잠자리 유충은 성체 잠자리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몸은 납작하고 어두운 색을 띠며 표면에는 진흙과 침전물이 묻어 있습니다. 유충은 물밑을 기어다니거나 수초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작은 담수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가운데 하나로 살아갑니다. 잠자리 유충에게는 다른 곤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래 십술인 순판이 스프링 장치처럼 머리 아래쪽에 접혀 있습니다. 모기 유충이나 올챙이,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접혀 있던 순판이 몇 밀리초 만에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순판 끝에 달린 갈고리가 먹이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공격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먹이는 반응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성체 잠자리가 공중에서 보여주는 사냥을 물속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포획입니다. 잠자리 유충은 먹이를 찾아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복 사냥을 합니다. 진흙이나 수초 뿌리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먹이가 순판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 사람의 눈으로 정확히 보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공격 과정은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먹이가 이미 갈고리 사이에 잡혀있는 결과만 보이기도 합니다. 잠자리 유충은 종에 따라 몇 달에서 최대 5년까지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동안 계속 성장하고 허물을 벗고 사냥합니다. 성체가 되어 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약 10번에서 15번 허물을 벗습니다.
몸집이 큰 일부 종의 유충은 자신보다 더 큰 어린 물고기까지 공격합니다. 이들은 다른 동물에게도 쉽게 잡아먹히는 먹잇감이 아닙니다. 외골격은 단단하고 반응 속도는 빠르며 위협을 받으면 강하게 물기도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자리 유충은 물속에서 제트 추진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 끝부분의 직장 내부에 물을 빨아들인 뒤 그 물을 뒤쪽으로 강하게 분사합니다. 그 반동으로 몸이 앞으로 빠르게 튀어나갑니다. 작은 곤충 유충의 몸속에 일종의 제트 엔진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오징어가 물을 분사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길이가 겨우 2cm 정도인 담수곤충에게서 나타납니다. 마침내 잠자리 유충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옵니다. 유충은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물가의 줄기나 돌 위로 천천히 기어 올라갑니다. 주로 포식자가 적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장소를 찾은 유충은 몸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잠시 후 등의 껍질이 갈라집니다. 그 틈 사이로 성체 잠자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나온 잠자리의 몸은 축축하고 매우 부드럽습니다. 날개는 작게 접혀 있습니다. 잠자리는 오래된 껍질에서 몸을 빼낸 뒤 거꾸로 매달린 채 기다립니다. 몸속의 혈림프가 날개의 가느다란 맥으로 공급됩니다. 접혀있던 날개는 밀리미터 단위로 조금씩 펼쳐집니다. 완전히 펼쳐진 날개는 공기 중에서 마르고 단단해집니다. 이 순간은 잠자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시간 동안 잠자리는 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새나 개구리, 거미를 비롯한 포식자에게 쉽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잠자리가 바로 이 순간 목숨을 잃습니다.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변하는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잠자리는 마침내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며칠이 지나면 몸은 완전히 단단해집니다. 물밑 진흙 속을 기어다니던 생명체는 이제 사냥 성공률 90%를 넘는 공중 포식자가 됩니다. 잠자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잘 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날아가는가입니다. 잠자리의 각 날개에는 복잡한 맥의 그물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날개 표면에는 아주 작은 굴곡과 주름도 존재합니다. 이 구조들은 공기의 흐름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오늘날의 항공공학자들도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에는 다른 부분보다 두껍고 색이 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익상반점이라고 합니다. 익상반점은 우연히 생긴 무늬가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 날개가 흔들리거나 비틀리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비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진동을 억제하는 수동형 진동 방지 장치인 셈입니다. 잠자리는 앞날개와 뒷날개를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날개가 공기의 흐름을 만들면 뒷날개는 그 흐름을 활용해 더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최고 속도가 필요할 때는 내장의 날개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빠르게 바꿔야 할 때는 날개의 움직임을 분리합니다. 두 쌍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함께 사용하거나 따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이크로 드론을 개발하는 공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잠자리의 날개 구조를 연구해 왔습니다. 독일의 자동화 기술 기업 페스토는 바이오니곱터라는 잠자리형 드론을 제작했습니다. 이 드론은 내장의 날개를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복잡한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에 그대로 멈출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든 날아갈 수 있으며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는 3억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은 이제야 그 구조를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자리는 활공할 때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날개의 양력과 저항 비율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날갯짓과 활공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비행이 아닙니다. 매우 효율적인 비행입니다. 뛰어난 비행 효율 덕분에 일부 잠자리는 곤충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여행을 합니다. 된장 잠자리로 알려진 판탈라 플라베센스가 대표적입니다.
날개를 펼친 길이가 약 8cm인 작은 잠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잠자리는 곤충 가운데 가장 긴 이동 경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동 주기로 보면 가장 긴 곤충 이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는 인도에서 시작됩니다. 인도양을 지나 동아프리카까지 이동한 뒤 다시 돌아옵니다. 전체 이동 거리는 약 14,000km에서 18,000km로 추정됩니다. 물론 한 마리의 잠자리가 이 모든 경로를 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동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한 세대의 잠자리가 일정 구간을 날아가 그곳에서 번식합니다. 그리고 생을 마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날아올라 남은 경로를 이어갑니다. 이들은 계절풍을 이용하며 태양빛의 편광을 통해 방향을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몰디브에서 포획한 잠자리의 날개를 분석해 이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날개에 포함된 수소 동위원소의 구성이 그 잠자리가 몰디브에서 태어난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자리들은 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날아온 것입니다. 무게가 수백 밀리그램밖에 되지 않는 곤충이 바다를 건넙니다. 한 마리만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세대가 머리핀 끝만 한 신경계에 새겨진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접하면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인지 철새에 대한 이야기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잠자리는 생각보다 인간의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체 잠자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모기와 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 유충은 물속에서 그 모기들의 유충을 사냥합니다. 성체와 유충이 모기에 서로 다른 성장 단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는 사람을 무는 곤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라리아와 댕기열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열대 지역에서도 잠자리는 자연적인 생태 균형의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도시 개발이나 농업을 위해 습지가 파괴되면 잠자리가 번식할 장소가 사라집니다. 잠자리 개체수는 감소하고 반대로 모기 개체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관계는 일반적으로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태학자와 감염병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잠자리 종은 물의 오염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못이나 하천에 사는 잠자리 유충의 종류를 조사하면 그곳의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못에 다양한 종류의 잠자리 유충이 살고 있다면 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잠자리 유충이 사라진다면 그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자리는 살아있는 환경 지표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화학 분석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생태계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잠자리는 인간 문화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잠자리는 용기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을 가리키는 오래된 이름 가운데 하나인 아키스시마는 잠자리의 섬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무사들은 갑옷과 투구에 잠자리 문양을 새겼습니다. 잠자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진과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잠자리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자리는 마녀나 악마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악마의 바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같은 동물이 한 문화에서는 용기의 상징이 되고 다른 문화에서는 불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잠자리의 실제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의 사냥 성공률은 90%가 넘습니다. 일부 측정에서는 100번 가운데 95번이나 먹이를 붙잡았습니다. 사자도 상어도 독수리도 이 수치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3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화가 조금씩 완성해온 결과입니다. 주변을 거의 모두 바라볼 수 있는 눈,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4장의 날개, 그물처럼 먹이를 감싸는 6개의 다리, 먹이를 뒤쫓지 않고 미래의 위치를 계산하는 작은 뇌, 연못 바닥에서 태어나 하늘을 지배하는 몸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생애,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이동 경로를 작은 신경계 안에 담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손가락만 한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가에서 잠자리를 발견한다면 그저 아름다운 곤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자리는 진화가 하늘에 만들어낸 가장 정확한 공중 사냥 기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자리는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하늘을 날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잠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나요? 그렇다면 구독해주세요. 매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 바라보지 않는 작은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발견합니다.